오늘 중간에 경품이 하나 있어요. 퀴즈 내서 맞추는 분 딸기 팩 드릴게요. 빨리 안내해줘야 돼요.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지시! 결국 민법의 목적인데 권리 변동을 공부하고 권리에서 지금 물권, 채권을 공부하는 게 민법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 효과를 내는 게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정신작용과 무관하게 법률 효과를 내는 법률 규정과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법률 효과를 내는 법률 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게 법률 사실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 사실은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 이상 무조건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의사표시가 하나 들어간 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 서로 다른 의사표시가 만나는 걸 계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을 합동행위라고 하고,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말고는 얘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고, 계약이 거의 뭐 99% 이상이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 이걸 위주로 법률행위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 뭘 향해 가는지, 그 다음에 의사표시. 요 세 가지가 있어야만 법률행위가 성립하는데, 이 당사자가 있다, 이건 뭐냐면 이 권리 주체가 된다는 얘기라서, 권리 주체가 된다는 표현을 권리 능력이 있다 그러고, 권리 능력이 있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만 법률행위를 인정한다 해서 의사능력 개념이 나오고, 의사능력과 달리 법률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능력, 행위능력 개념, 이게 싹 갖춰졌을 때 이제 당사자가 온전히 성립하는 겁니다.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확가적사. 이게 갖춰져야 목적으로서 성립하는 거고, 의사표시는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확장 보완, 이 관련된 게 대리고, 의사표시의 부관, 법률행위 효력을 장래에 미루는 거, 이게 조건 기한. 이게 전부죠, 민법의 설계도. 저걸 하나씩 배우는데, 그래서 목차 한번 보세요. 지금 목차 배우면 공부 끝난 거예요, 사실. 1편 기본 체계. 지금 테마 1에 사람이 이제 저기 당사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부분이고, 물건은 이제 물건의 객체죠. 권리 중에 물건 객체고, 권리는 이제 이 물권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3편 법률행위가 여기 지금 써놓은 거,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어떤 관계인가, 의사표시가 무조건 들어있어야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거고, 목적, 저 있죠? 확가적사, 특히 이 사회적 타당성에 집중돼 있죠. 103조, 104조. 그 다음에 의사표시 하자, 요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그 다음에 대리, 조건기한. 지금 테마 20 무효 취소는 이 위에서 그냥
따져보면 되죠. 당사자 권리 능력이 없으면 무효, 그죠?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죠.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확가적사 되면 다 무효죠. 특히 여기 103조, 104조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의사표시 비진이 무효, 통정 무효, 착오 취소, 사기강박 취소 이렇게 되고 대리에서 무권 대리가 될 거고 조건기한은 거기에 따라 장래의 효력이 유효하거나 무효하거나 이렇게 되고 그걸 모아놓은 게 여기 테마 20 무효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편 법률행위가 이거 배우는 거고 2편 계약은 저기 요 계약 채권 배우는 거고 4편 물권은 물권 배우는 거고 그래서 3편 법률행위 좌우에 채권과 물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조가 목차에서. 그럼 다 배운 거죠. 이제 오늘은 기본 체계만 하면 오늘 하루에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공부. 자, 테마 1 이제 사람 요 사람 부분은 그냥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뭐냐면 권리 능력이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 있으면 되고 법인은 설립돼 있으면 되고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면 되고 이제 의사 능력 법인은 이런 게 문제가 없는데 사람은 성장도 하고 술도 마시고 정신적인 이제 어떤 성장 정도 상태도 있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할 때 이 사람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게 의사 능력입니다. 그래서 살펴갖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럼 무효가 됩니다. 의사 무능력으로 무효가 되면 절대적 무효예요. 삼자 보호 규정이 없죠. 그냥 무효입니다. 이게 이제 의사 능력이고 중요한 건 이제 행위 능력이죠. 의사 능력이 있더라도 무효로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완전히 인정하기도 어려운 그 중간 단계 미성년자라든지 또 이제 법으로 이 사람의 이제 어떤 행위 능력을 제한한 경우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피후견인들 이때는 무효로 하기도 어려운 게 그 법률 효과를 받는 게 좋은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유효합니다. 유효라고 했다가 필요하면 취소할 수 있게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을 주죠. 그래서 그 형성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되는 요 상태, 유동적 유효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테마 1에서는 이 제한 능력자의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요 부분만 집중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19페이지 3번 여기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하고 세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추인하거나 대리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트로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일단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누구죠? 정확하게 친권 행사자예요.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부모인데 부모 둘이 다 친권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럼 부모가 다 법정 대리인인데 둘 중에 한 명이 친권 행사를 하면 그 친권 행사를 하는 사람만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이혼을 할 때 정하기도 하고 이혼은 아직 안 했지만 어떤 이유로 한쪽만 친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법원 결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친권 행사자가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그런데 친권자가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정해줘요. 미성년자도. 그러니까 무조건 법정 대리인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친권자 중에 이제 행사자가 하고 주로 부모가 될 겁니다. 부모나 부모 둘 중에 한 명. 근데 그마저 없는 경우는 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피후견인들은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원이 결정해 줍니다. 법원의 이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성년 후견을 신청할 때 아예 신청서에 누굴 법정 대리인이 할 건지 이렇게 정해서 신청을 해요. 아예 신청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그 사람이 해도 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해서 보정을 많이 내려요. 이 사람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이해 충돌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세트로 있다. 그럼 법정 대리인이 뭘 하느냐? 일단 그 제한 능력자를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놔두고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고, 매매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뭐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 근저당 설정도 할 수 있고, 이 대리로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하거나 그 처분 행위를 할 때 동의권이 있어요. 제한 능력자가 본인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동의를 받아야만 돼요. 동의 받고 했을 때 완전한 법률 행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법정 대리인 동의권이 있는데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 행위, 요게 이제 취소권의 대상이에요. 요때. 그러니까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가 유동적 유효가 됩니다. 일단은 유효해요. 그런데 취소권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 취소권은 누구한테 생깁니까? 예, 둘 다 생겨요. 법정 대리인도 생기고 제한 능력자도 생기고.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 행사는 혼자 할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그 취소권 행사는 동의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법정 대리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리권 있고 동의권 있고 동의 없는 법률 행위에 취소권이 있고, 일단 법정 대리인만 보면, 그 다음에 동의 없이 한 행위에 대한 추인권도 있습니다. 4개예요.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이게 법정 대리인이 갖는 거고, 제한 능력자 본인이 갖는 거는 취소권 하나 갖습니다. 예, 질문. 추인은 취소권 포기. 예. 완벽하게 인정하는 거. 자, 제한 능력자는 취소권이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되고, 돌아가는 거 알겠죠? 이 둘 관계. 그래서 동의받아서 한 거면 취소권이 당연히 없죠. 그거는 유효한 법률 행위니까. 동의 없이 이제 그 법률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22페이지에 이제 4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처리 방법에서 취소권 발생. 예, 넘어가면 돼요. 그 제한 능력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한테 취소권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추인. 예, 추인권은 법정 대리인한테만 생깁니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려면 제한 능력을 벗은 상태에서 해야 돼요.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다음이고, 피후견인은 후견을 벗어난 상태여야 되고, 이때는 추인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말할 필요 없이 너무 당연하죠. 더 이상 제한 능력자가 아니니까 자기 행위를 추인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하나 취소했을 때 반환 범위에 이제 제한 능력자의 이제 특혜가 하나 있죠.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요거 하나가 이제 그 다른 취소하고 다른 경우입니다. 여기 차고 사기 강박 취소할 때는 서로 무효가 되니까 법률행위 있기 전 상태로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지는데, 요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라. 그러니까 현존이익 반환, 요 특혜가 하나 있다는 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23페이지 사례에서 17세 미성년자 안병만의 법률행위에서 자전거를 20만 원에 팔고 와서 20만 원 중 15만 원을 흥청망청 쓴 다음에 그 다음날 취소하는 거예요. 이 안병만이. 자, 일단 취소가 가능하냐? 예, 제한 능력자 본인에게도 취소권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권 행사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그 유일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취소했으면 서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 쪽에서는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된다. 이런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비교하실 게 쓰고 남은 거가 현존이익이지 이제 뭐 생활비처럼 아껴둔 거는 현존이익이 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돈을 아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제한 능력자 쪽에서의 이제 권리 행사입니다.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건 이제 상대방의 권리인데, 동의 없는 법률 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니까 유동적인 상태거든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그 유동적 상태를 계속 시간을 이제 보내게 한다면 가혹하게 됩니다. 취소권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안에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럼 이 기간 동안 그 법률행위로 인한 그 유동적인 부담을 지고 가야 되니까 적어도 상대방 입장에서 빨리 이거를 정리할 수 있게 그 정도는 어떤 권리를 주자 이렇게 한 게 이제 상대방의 권리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최고권인데 이 최고권은 상대방이 이 법률행위를 그래도 유효하게 좀 하고 싶은 미련이 있을 때 빨리 좀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빨리 결정해 달라. 이거를 취소할지 말지 빨리 결정해 달라. 이 불안해서 내가 다른 일을 못 하겠다. 이게 최고권입니다. 확답 촉구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기간은 1개월 이상. 내일 답 줘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1개월 정도 여유를 주고 그때까지 추인할래 말래 그 빨리 답을 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추인할래 말래를 최고하려면 미성년자한테 해도 될까요? 아니면 법정 대리인한테만 해야 될까요? 예, 이거는 추인 여부 확답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한테 해야 되죠. 그 추인권도 없는 제한 능력자한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한테 추인할래 말래라고 이제 해서 통지했을 때 추인할게 뭐 이러면 뭐 괜찮고 아니면 추인 안 할래 이러면 이제 끝나죠. 추인할게 하면 유효하게 되는 거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고 추인 거절 이러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 답도 안 했을 때 이때 어떻게 보느냐? 아무 답도 안 했을 때는 추인한 걸 본다. 가만히 있을 때 추인한 거로 볼 때도 있고 다른 데 가면 거절한 걸로 볼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요 앞으로. 근데 그래서 이게 애우기는 그렇고 이제 생각을 한번 이제 그냥 해보세요. 이미 유효하게 된 상태예요. 유동적이지만 유효한데 지금 최고를 한 거잖아요. 최고를 해서 가만히 있었다면 지금 현상을 가겠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현상은 뭐냐면 그냥 유효인 겁니다. 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취소가 팍팍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현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추인 간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지금 이대로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답을 안 했겠지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객관식으로 이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1개월 이상 정해서 추인 여부 확답을 구했는데 이제 가만히 있었을 때 거절 간주다 이러면 이제 X가 되는 거고. 이제 말이 거절 간주지 거절 간주가 됐다는 거 취소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는 효과인데 그거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자, 그 다음에 철회권과 거절권인데 미련이 없을 때예요. 최고권은 미련이 있어서 한 번 더 찔러보는 겁니다. 유효하게 할래 말래고 철회권 거절권은 에이씨 내가 그냥 안 해 이러고 본인이 탈출할 때 상대방이 나 안 해 내가 그냥 없던 걸로 할래. 요게 철회권 거절권입니다. 명칭은 철회권은 계약에서 거절권은 단독행위에서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같은 거예요. 이 제한능력자 쪽에서 단독행위를 했을 때는 거절권이라고 표현하고 제한능력자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철회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같은 거고 이거는 내가 그냥 빠져나올 때 없던 걸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될 게 자기가 알고 들어갔으면서 제한능력자 이제 알고 들어갔으면서 자기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히려 제한능력자 쪽에서 불안해요. 저 사람이 해놓고 저 사람이 막 나가고 이래버리면 저 사람한테 취소권을 준 효과가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이 경우는 몰랐을 때, 이 제한능력자인 걸 몰랐을 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철회권, 거절권은.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을 때 빠져나갈 권리를 주는 거지. 처음부터 알았던 악의자에게는 이런 권리를 주면 오히려 그쪽에 취소권을 주는 거고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만 인정한다. 제한능력자임을 몰랐을 경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1편에서는 요게 다예요. 28페이지 문제 중에 다른 건 푸실 필요도 없고 지금 같이 푸는 것만 체크해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운 거 3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유효라는 겁니다. 유효. 유동적이지만. 그러니까 무효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4번 5살 아기는 의사 무능력자이자 미성년자니까 무효 사유, 취소 사유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권리 경합이라고 합니다. 골라서 또는 동시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무효 주장을 해도 되고 취소권 행사를 해도 되고 결론은 똑같아요. 어차피. 근데 두 권리가 있다. 8번 제한 능력자가 자신의 법률 행위를 취소해서 자신이 받은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때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요게 이제 특혜죠. 제한 능력자가 가진. 11번 미성년자는 자신의 법률 행위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본인 취소권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입니다. 취소권만은. 되게 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험 문제 자주 내는 거예요. 왠지 안 될 것 같고 미성년자가 어떻게 취소를 감히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생각해 보시면 당연합니다. 12번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대리권이 있죠. 미성년자를 당사자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주로 대리로 해요. 주로. 미성년자 본인이 허락 없이 하는 경우가 오히려 이제 드문 것이지. 공부하려고 우리가 이런 예를 드는 거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자신이 거래한 사람이 제한 능력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선이죠. 몰랐을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자주. 최고권은 그거하고 관계 없어요. 선하고 관계 없는데 이 철회권은 선의일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4번 미성년자의 상대방이 1개월이죠. 1개월. 2개월 이내, 1개월을 넘었으니까 상관없네. 예, 2개월 이내에 추인 여부를 말해달라고 촉구했으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침묵했다면 추인 거절로 본다가 아니죠. 추인 간주로 보죠.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겁니다. 16번 헷갈릴 수 있는데 뒤에 대리하고 연결해서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미성년자 본인의 제한 능력 얘기가 아니고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얼마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삼은 사람의 자유예요. 그리고 이 미성년자가 행위하는 모든 법률 효과는 그 사람이 받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 미성년자 대리 행위한 거는 취소 대상도 아니고 이 제한 능력자 사례가 아예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취소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 대리인으로 선임한 그 어떤 그분한테 완전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자기가 그런 불이익을 떠안겠다고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이거는 미성년자 보호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한 능력자는 자신의 행위를 추인권은 없어요. 30페이지 18번 제한 능력자가 취소 원인이 있는 법률 행위로 얻은 금전을 유흥비로 모두 소비했을 때는 반환 의무가 없죠. 다 써버렸으니까. 근데 19번 생활비로 썼을 때는 그게 남아있다고 보니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현존 이익이 있냐 없냐 요 문제입니다. 두 개가. 20번 미성년자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즉 최고권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할 수 있다. 예, 추인권이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는 추인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할 수는 없습니다. 테마 1에서는 지금 다룬 거 말고는 싹 지우셔도 돼요. 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 부분은 저 뒤에 테마 20에서 또 등장하죠. 거기서 같이 거기다 묶어서 하셔도 되고. 근데 저 다른 것과 달리 반환 범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따로 떼서 여기서 한번 언급한 겁니다. 테마 1은 이렇게 마치고 테마 2. 테마 2는 더 할 게 없는데 부동산, 동산 다 넘어가고 34페이지 이제 부합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토지에 뭔가를 부착시켰을 때 토지의 연장이 되느냐 아니면 별도의 권리가 성립하느냐 관련돼서
농작물 같은 경우는 그 판례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남의 땅에 농작물을 심어도 심은 사람 거다. 요거 그냥 결론만 하나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35페이지, 36페이지는 요거 이제 주물종물 이론만 조금 볼게요. 주물종물. 어떤 물건이 있고 그 물건의 효용에 부합하는 물건이 있을 때 원래 물건을 주물이라 그러고 이 효용에 부합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해서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같이 처분된다. 이게 이제 주물종물 이론인데 물건이 아니라 권리의 이 이론이 그대로 따라간 게 실무에서는 많이 이용되는 거예요. 법 조문은 없습니다. 권리에 이용되는 건 조문은 없는데 판례가 유추 적용을 해서 권리 사이에도 인정된다. 그래서 주 권리가 있을 때 종권리는 주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 왜냐하면 매매를 했을 때 재산권 거래, 매매를 했을 때 주 권리만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종 권리 부분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넘긴 거다, 아니다. 분쟁이 발생해요. 이 분쟁에서 법원은 종 권리가 되는 거는 매매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도 거래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실무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남의 땅에 집을 올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집의 소유권을 넘겨요. 그 집을 매매했을 때 산 사람은 집의 소유권만 받은 거냐, 아니면 그 땅 사용권도 받은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땅 사용권도 받았다고 안 하면 집 사는 즉시 집을 헐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의 소유권을 샀으면 매매 계약서에는 없지만 그 집의 땅 사용권, 주로 지상권이 될 겁니다. 그 지상권도 산 거다. 이게 주물 종물 이론이 주 권리, 종 권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오니까 36페이지 이제 그 박스 위에 보시면 유사한 법리로 권리 상호 간에도 이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게 주권리, 종권리고, 경매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집의 소유권을 낙찰받으면 지상권은 낙찰받지 않았지만 지상권도 받은 걸로 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되게 이게 분쟁이 엄청 복잡하게 되고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대법원까지 이렇게 했을 정도면 1, 2심에서 엄청 치열하게 다퉜다는 거거든요. 관련 판례 박스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358조 본문을 유추해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건물에 대해 저당권이 실행돼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이제 매각 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에는 건물 소유로 인한 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이제 187조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그래서 이 경우 경락인이 건물을 삼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주권리, 종권리라고 해서 물권법에도 또 나오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쭉쭉 넘어가시고 41페이지 23번 어떤 할머니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무단으로 고구마를 심은 경우라도 고구마의 소유권은 할머니에게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이를 훼손할 수 없다. 맞죠? 예, 아직까지는 이렇습니다. 한 번 이 판례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사건이 걸리지가 않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고구마 지키겠다고 수백만 원 소송비를 뜰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파트의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몇 동 몇 호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에 따른 대지 사용권도 당연히 처분된다. 그렇죠. 그 몇 동 몇 호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거기 입주민들 전체가 조금씩 쪼개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대지 사용권도 같이 처분됩니다. 28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에도 당연히 미친다. 주권리, 종권리 이론이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메일이 하나 와서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